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미리 레이더를 켜고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키워드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네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미국 보조금, 삼성전기, 그리고 다음 주 핵심 일정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미국 기준금리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FOMC가 있었는데 매파적인 동결에 나섰죠.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좀 어떤 면들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우리 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번 FOMC가 가진 의미를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왔는데 3연속 인하 행진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선으로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하나가 주목이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나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맥락이 있겠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이 되면 기준금리 내릴 것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연준이 그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행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독립성을 이번 FOMC에서 한 번 더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FOMC 성명문을 봤을 때 미국이 왜 금리를 내리지 않았냐 인플레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FOMC 기자회견 직전에 성명문이 나오는데 이때 인플레 관리가 진전되고 있다는 문장이 항상 있어 왔었는데 이번엔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가 좀 높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도 기자회견 때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면 이게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각국이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월가의 그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낮춰서 돈을 풀고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한국은행이 2월 달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이 뚜렷하게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다. 이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마 2월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만을 명분으로 계속 금리를 낮추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힘이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은만 기준금리 빠르게 낮추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더 하락이 되고 환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마 2월 이후에 한은이 연내 추가적으로 아마 한 번만 더 금리를 낮출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이슈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보조금인데 자,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가 미국 투자기업 보조금 정책을 급선회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당근보다는 채찍이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가 금융권 인물이고 이제 기업 사이드의 인물인데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첫 번째 공약들을 잘 최대한 많이 수행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이번에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장관 청문회,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입장에선 불편한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발언들 가운데 우리 훌륭한 동맹들이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왔고 우리나라 가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LG전자 세탁기가 반덤핑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속을 썩였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왔고 또 조금 더 중요한 게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이행을 하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가 아닌 만큼 시장에서 어쩌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했던 장려했던 미국의 IRA법, 이 IRA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7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ISD 소송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될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반도체법 보조금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큰 내용일 수가 있을 텐데 현대차와 기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트닉 후보자가요, 이 상원 의원 질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때 7,500달러 보조금 받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사례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 된다라고 러트닉 후보자가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의 같은 이제 각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리스용 차량에 대해서는 요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2023년 말 기준으로 미국 판매 전기차용 40%가 리스용으로 팔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집계가 있을 정도였고요. 이런 와중에 세액 공제 혜택 사라지면 현대차, 기아차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불확실성, 이 K배터리, 배터리 업체에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걱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미국 내 생산되는 배터리 1kW 시당 45달러가 맞을 겁니다. 45달러에 세액 공제를 주는 보조금 정책, AMPC가 사라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가 미국에서 이 AMPC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AMPC에 대한 직접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까지 없어질 수 있나? 그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사의 실적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오고 이거 대신에 관세를 높여서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당근 대신 채찍을 주는 방향으로 미국의 산업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확실성인데 아무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주에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종목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인데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삼성전기 목표가를 올려잡는 증권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설 연휴 직전인 24일 날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매출은 컨센서스를 약간 뛰어넘었죠. 4분기에 삼성전기 매출액이 2조 4,9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8% 정도 높아진 거고요.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뭐 AI 서버라든가 전장 수요가 좋아서 매출 자체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150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년 대비 4%밖에 성장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보다 이 이익 성장률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목걸이였던 패키지 부분 수익성이 삼성전기가 좀 기대보다 낮은 것 아닌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25% 정도 하회한 영업이익을 내놨었거든요. 이 삼성전기의 주요 목걸이가 MLCC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캐패시터인데 이 부품의 가동률도 지난 4분기에 70% 후반대로 낮았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BNK 투자증권이 삼성전기에 대해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부터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어야겠죠. 믿을 구석은 지금 MLCC, 아까 제가 가동률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MLCC의 가동률 회복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이 볼 어레인징이겠죠. 이거 FCBGA라는 반도체 AI 서버용 기판입니다. 이 매출 기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건데 BNK 투자증권이 봤을 때 앞으로 전략 신모델 출시, 그러니까
갤럭시 25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아이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AI 서버 수요 증가도 있고 그래서 이 삼성전기의 MLCC 가동률 자체가 1분기 때 80% 초반 수준으로 다시 70%에서 올라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사 OEM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매출과 수익성 회복이 올해부터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에 CES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AI 가속기에 쓰였던 기판 FCBGA라고 조금 어렵죠. 얘기가 어려운데 이 매출이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패키지 내 이 FCBGA AI 가속기에 쓰이는 기판 매출 비중 자체가 40% 중후반대였는데 이 역시도 올해는 50%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기 앞으로 주가 흐름 자세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이 이슈레이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슈를 좀 짚어서 준비해 볼까 하다가 사실 매주 첫 번째 이슈레이더 시간이면 항상 했었던 이 이슈 정리, 매 주의 일정 정리를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이 많은 일의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한 좋은 습관들인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2월입니다. 2월 3일에는 우리나라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지난 12월 주 수출이 전년 대비 6.6% 수입이 3.3% 늘었었는데 최근에 계속 저성장 걱정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질을 알 수 있는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이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이 제적 구매 관리자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각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에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뒤 2주 뒤 화요일에는 항상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주요 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앞으로 거시경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LG생활건강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실적도 이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알파벳 실적이 아마 우리나라에 수요일 날 영향을 미칠 텐데 AI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같은 날 오펙의 월간 회의도 있고요. 이 역시 앞으로 이 유가 관련해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5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나옵니다. 그동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 나왔다가 바로 직전 데이터에는 조금 우리의 투자 심리에 완화가 되는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거고요. LG CNS가 이날 상장합니다. 그리고 LNF와 삼성중공업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도 나오고 미국의 이 고용 관련 데이터가 이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인이직 그리고 퇴직할 수 있는 졸트 보고서 나오고 미국의 민간급여기관인 ADP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목요일인 6일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원유 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날은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는 게 거시적으로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7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이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5 출시가 되고요. 신제품 출시가 되고 KCC와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 실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고용노동부의 이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윤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